네, 이번 순서는 제주를 소재로 한 책을 통해 제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주 사람들의 삶을 만나는 책 속의 제주 시간입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의주 책방지기와 함께하는데요. 이달에는 4.3을 기억하며 제주 4.3 평화 문학상 수상작들을 만나보고 있죠. 지난주에 이어서 또 오늘 만나볼 책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지난주에는 실제 그 대정에 위치한 이 정난주 마리아의 삶을 다룬 장편 소설이었었죠. 김소연 작가의 난주라는 장편 소설을 또 같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요, 또 이번에 이 실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 장편 소설을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제9회 제주 4.3 평화 문학상 수상작인 이성아 작가의 밤이여 오라라는 장편 소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먼저 이성아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죠. 어떤 분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이 이성우 작가는요, 1998년 단편 소설 이 미호의 나라를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한 문인이기도 한데요. 장편 소설 가마우지는 왜 바다로 갔을까로 2014년 세계 문학상 우수상을, 또 단편 소설 그림자 그리기로 2018년 이태준 문학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소설집 태풍은 어디쯤 오고 있을까요? 절정 등을 펴내기도 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장편 소설 밤이여 오라라는 작품은요. 제주 4.3뿐만 아니라 발칸반도에서 일어났던 갈등 이슈들을 한데 묶어 놓음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이 국가폭력에 의해 이 개인의 저사를 정말 잘 나타내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작품으로 역사적 사실과 또 평화와 인권의 의미를 다지는 제주 4.3 평화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성아 작가는 이미 다른 문학상에서도 수상한 이력이 있는 작가이고, 이번 이 밤이여 오라, 내전과 갈등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해온 발칸반도와 한국 현대사의 비극인 제주 4.3을 아우르고 있는 소설인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공간도 전혀 다르고 네. 이렇게 다른 시간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이게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질문에 이제 바로 대답을 하기 전에 이 발칸반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친근한 역사는 아니라서 예. 이 역사적 배경을 살짝 좀 짚어 넘어보고 싶긴 한데요. 이 발칸반도는요, 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전쟁과 갈등이 빈번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유럽의 가장 동쪽에 위치하면서 위로는 도나우강과 사바강이, 또 동쪽으로는 흑해가, 남쪽으로는 지중해, 그리고 또 서쪽으로는 아름다운 아디리아해로 둘러싸여 있는 그야말로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네. 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한반도와 정말 비슷하기도 하죠. 여기에 위치한 나라들을 좀 살펴보자면요. 알바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또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마케도니아 등이 있습니다. 사실 이들 국가들 중 일부가 예전에 그 유고슬라비아 연방이었다가 사회주의 붕괴 이후에 여러 민족과 또 국가로 나뉘어지게 되었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의 나라의 모습을 취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과정이 정말 순탄치가 않았는데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이 20세기 말 그 최악의 인종 청소라고 불리는 사건들이 바로 이 소설에도 모티브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게 바로 보스니아 전쟁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이 소설 속에서는요, 특히 이 보스니아 전쟁 말기 때 일어났던 이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인 스레브니차 학살을 조금 더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1990년 이후에 해체됐었죠. 이후에 세르비아계에 의해서 이 인종청소라는 이름으로 이 보스니아에서는 무려 25만 명에 달하는 인명이 살상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인원수가 정말 어마무시한데요. 또 세르비아 군의 알바니아계 인종 학살로 인해서 야기된 코소보 사태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전부 9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네. 있거든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지가 정말 30년도 채 되지 않았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은데요. 아까 4.3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네. 여쭤봐 주셨잖아요. 넓게 보면요, 이런 사건들이 민족과 종교 등의 어떤 다양한 요인도 있긴 하겠지만 넓게 본다면 국가 폭력에 의해서 개인들이 무참하게 짓밟힌 사태라고 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제주 4.3도 사실 비슷한 맥락을 취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 밤이여 오라라는 이 소설은요, 두 개의 다른 시공간의 역사적인 그 배경을 좀 끌어와서 이 국가 폭력에 의해서 연루된 한 개인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주 촘촘하게 그리고 또 세밀하게 잘 짚어내주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나니까 뭐 나라와 공간은 다르지만 네. 국가 폭력이라는 동일한 시선에서 출발한 소설 밤이여 오라 굉장히 그 두 사건이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또 오히려 듭니다. 네. 이 책의 줄거리를 좀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네, 이 소설의 시작은요, 사실 우리에게는 이 보스니아 내전 말고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로 기억되기도 하죠. 금빛 아드리아 해가 반짝이고 또 주황색 지붕이 정말 옹기종기 모여 있는 따뜻한 나라, 크로아티아의 자그레브로 시작합니다. 수도 자그레브. 너무 예. 멋있죠. 네. 이 주인공 한나는요, 번역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신이 한국어로 번역한 소설의 원작자인 마르코가 그녀를 발칸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곧 너무나 익숙한 이 발칸의 상처들을 차례대로 접하게 되는데요. 이 내전과 인종 청소로 얼룩진 이 대륙에서 상처받은 각각의 개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르코는 내전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비무장 적군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네. 또 전쟁 성폭력의 결과로 태어난 톰이라는 남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또 자신의 눈앞에서 아내와 자식을 잃고 평생 죄책감에 자살을 시도하는 할아버지 등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들은요, 결코 한나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제주 4.3의 희생자인 한나의 아버지, 그리고 또 이 빨갱이라는 이 낙인적인 이념적인 틀은요, 한나의 어머니와 오빠를 자살로 내몰아서 온 가족을 산산조각 내기도 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 이 독일에서 유학을 하면서 알고 지냈던 이 기태와의 인연으로 한나는 한국에 돌아와서 안기부에서 모진 이 고문을 당하게 예. 되면서 이 한나에게 닥친 어려움이 사실 끝이 없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에서 네. 또 이렇게 소설 속에 등장하는 모두가 국가폭력에 의해서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이 소설의 끝에 결말은 어떻게 날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요, 이 한나는 좀 자세히 좀 살펴보면 이 제주 4.3으로 인해서 온 가족들을 좀 잃어버리고 네. 그리고 또 문민정부 시절에는 이 말도 안 되는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한나가 사실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네. 말이죠. 이 소설이 만약에 개개인의 처참하고 정말 아픈 삶만을 다뤘다면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나긴 했을 텐데요. 이런 아픈 상처를 딛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희망을 서서히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국가의 권력 앞에 목소리를 차츰차츰 내기 시작하는 건데요. 그 과정은 비록 힘이 들긴 하지만 자신을 처참하게 짓밟았던 국가에 항의하는 재심 신청을 결정을 하기로 합니다. 굵직한 역사를 관통한 이 상처 많은 한 개인이 낼 수 있는 그 용기를 끝으로 네. 이 소설은 마무리가 됩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이야 이제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그 과정 중에 있는데 이게 네. 소설에는 그 염원을 담아서 한나가 용기 있게 재심 신청을 했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사실 이 제주 4.3에 대해서 말할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4.3의 진상조사가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한 게 불과 이제 90년대 초인데 이런 개개인들의 용기 있는 작은 목소리에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그 발판이 되었죠. 네, 맞습니다. 네. 어, 소설이지만 이런 역사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기 때문에 좀 더 또 마음에 좀 묵직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요, 제가 이제 너무 함축적으로 이제 줄거리를 이제 이야기를 드리긴 네. 했지만, 가슴 아픈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네, 짐작이 가시겠지만, 이렇게 소설은 어떤 국가의 폭력으로 인해서 한 개인이 어떻게 해서 정말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너무나도 세세하게 잘 다뤄지고 있고요. 어떻게 이렇게 무거운 역사적인 배경들을 정말 한 인물에게 이렇게나 압축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제주 4.3뿐만 아니라 이 4.3과 결을 같이 하는 이 전 세계의 여러 나라들의 모습이 좀 상기가 되면서 더 몰입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지금 몰입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좀 네. 더 자세하게 풀어주세요. 사실 이 역사가요, 꾸준하게 반복이 되풀이가 되고 있잖아요. 이 제주 4.3도 그렇고요. 또 이제 이 발칸 반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스레브니차 학살 사건이나 사실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온 지가 90년대이기 때문에 정말 가까운 우리의 역사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와 같은 국가 폭력을요, 사실 매일같이 마주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꼽을 수가 있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우리에게 좀 익숙한 이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민족이나 종교 간의 어떤 분쟁, 이런 작은 분쟁들이 사실 세계 곳곳에 정말 많이 분포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상기가 되면서 이 국가에 의한 폭력이 과연 어떻게 처벌받고 있나라는 생각까지 들게 하는 부분이 좀 생기더라고요. 사실 이 책 속에서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짚어주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만 낭독을 해드릴게요. 네. 한국 전쟁 이야기를 여기에서 듣다니 기분이 이상해. 우리가 정말 궁금한 것들은 베일에 쌓여 있으니까. 하지만 정말 그럴까? 6.5 내전에 대한 유엔 전범 재판은 20년이 넘도록 아직도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어. 블랙 코미디야. 진실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뭘 하는 거지? 그렇게 시간을 끄는 사이에 밀레셰비치 같은 인간 백정이 단죄도 받기 전에 심장 발작으로 죽어버리다니 용납이 안 돼. 살인마들이 정당성을 주장하는 걸 보고 있으면 구역질이나 그런 자들의 변명을 지켜보고 있어야 되다니.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들에게는 언제 한번 마이크를 줘봤냐고. 그러니까 시간은 가고 있는데 진실에 대한 공방은 아직이라는 말. 그러니까 시간을 끌기만 하고 네, 그 가해자가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지 못하는 그 현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과도 참 맞닿아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이네요. 네, 사실 저는 이게 한국과도 정말 이제 많은 이슈들과 맞닿아 있다고 네. 또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도 풀어가야 할 숙제가 많은 이 한일 간의 이슈도 정말 생각이 많이 났고요. 또 우리의 이슈를 넘어서서 이 전쟁의 이슈까지 정말 이런 뼈아픈 역사를 통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실 이 국가 간에 서로 도와야 하는데 아직 세계의 정세는 이런 건강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정말 아쉬운 마음으로 좀 이 소설이 저한테는 좀 다가왔습니다. 네, 또 그 목소리를 대신해서 소설이 외쳐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주 4.3과 비슷한 결을 가진 비극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났죠. 이런 역사를 배경으로 한 또 문학 작품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너무 많기도 한데요. 네. 사실 작년 4월 달에 이 책 속의 제주에서도 이와 비슷한 작품들을 또 같이 만나보기도 했었는데요.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다뤘던 이 마웅저 아저씨의 편지나 또 코스염 형제, 그리고 또 대만 2.28 사건을 배경으로 했던 단편선이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죠. 켄 리우의 종이동물원이라는 이 장편 소설도 그렇고요. 사실 찾아보면 정말이지 많습니다. 4월을 마무리하면서 이 제주 4.3을 이해하면서도 또 우리 세계의 아픔들을 서로 어루어 만져볼 수 있는 문학 작품들을 같이 찾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세계 곳곳에는 여전히
정의와 국가라는 명분 아래 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린 밤이여 오라를 포함해서요, 또 소개해주신 이러한 비극을 담은 문학 작품을 통해서 역사의 진실과 또 피해자들의 아픔을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밤이여 오라 책 소개 잘 봤고요. 다음 주 이 시간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